안녕하세요. 토익 단기 고득점 상승 전문 직항 토익 윤은옥 강사입니다. 토익 파트 7은 긴 독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총 5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RC에서 가장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 파트 7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어렵겠죠. 이 어려운 걸 제가 오늘 짧고 굵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짜여진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을 누가 먼저 빨리 익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해석이 포인트가 아니고 전략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으면 이거는 가져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트 7은 전략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직항 토익에서 쓰고 있는 파트 7 전략은 거꾸로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원이죠. 환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로는 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했을 때 다시 말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걸 쉽게 얘기하면 동의어라고도 하죠. 또는 이거를 저는 주제 찾기 연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항 토익에서 쓰는 방식은요. 어떤 걸 위해서 이걸 쓰냐 하면요. 전체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에만 할 거고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풀기 전에 여기 5가지 먼저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 7은 많이 읽을수록 지는 게임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까? 그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접근법에 문제 유형, 정답의 유형, 오답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무조건 순서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문제 유형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걸 3가지를 어떤 걸 근본으로 갈 거냐면 환원과 대명사 2개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갈 예정입니다. 3번, 정답은 어디에 있다? 질문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질문을 잘 읽으면 질문을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잘 봐야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의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4번에 정답은 뭐다? 정답은 동의어입니다.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함축된 의미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마지막 5번은 시간이 남는 법은 뭐다? 환원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환원, 주제 찾기. 이걸 꼭 해주셔야 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항 토익 수업의 시그니처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남는 이유죠. 제가 이거를 문제로 실제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해당 사항의 문제는 기출 4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환원 기억하시죠? 이거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해석을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되냐? 제목은 필수입니다. 이 제목이 이메일 리스트라고 적혀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이메일인지,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는지. 리스트는 2번 지문입니다. 이메일은 1번과 3번 지문입니다. 자,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1번에서 3번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는 1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리스트죠.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또 2번을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거는 좀 이따 문제에서 찾고 여기서 주제가 무엇인지 서브젝트를 봤더니 호텔이 주제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호텔. 이 호텔은 1번, 2번, 3번 내용과 무조건 겹쳐야지만이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호텔 내용이 나와야 되고 3번 또한 호텔 내용이 나와야지 이 5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해당 사항의 5문제는 181번부터 200번까지는 고득점 지문 문제입니다. 전체 해석을 요하지 않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주제 찾았으니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칠 전략 1 문제 유형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avoid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번호는 94번입니다. 이 94번의 질문이 길어요. 자, 이걸 누가 해석을 더 잘하냐 이 시험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이 why를 물어본다라는 걸 누구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why 이유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 why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걸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는 꼭 질문을 잘 봐야 되는데 질문에선 힌트를 줍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자, 정이라는 이름은 꼭 이메일에 가셔야 돼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likely suggest 여기서는 제안이 아니고 암시라는 뜻입니다. A씨에서 주로 제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L이라는 사람이 avoid 호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아까 제가 문제 유형에서 뭘 뽑았죠? avoid를 뽑아왔습니다. 자, 두 지문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연계 지문이라고 합니다. 연계 지문이 고득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avoid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avoid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avoid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3번 지문에서. 방금 찾았는데 avoid는 여기 있죠. advise not to book 호텔입니다. 그러면 avoid가 가리키는 거는 advise not to book이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정답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질문 하나 키워드를 더 안 뽑았는데 오크트리 호텔을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호텔이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갔더니 오크트리 호텔이 1번 지문에는 없고요. 2번 지문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3번에서 2번으로 3번에서 2번으로 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정답이 무조건 숨겨져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레이트 비용이요. 초과하죠. 우리 175 리미트 제한을. 자, 175 돈만 보면 되겠네요. 디스크립션까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4달러더라고요. 175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정답이 누가 되냐? 돈을 넘어선 걸 이야기하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B밖에 없죠. 이렇게 연계 지문은 겹치는 동일 키워드가 꼭 나올 겁니다. 이 동일 키워드를 찾으시면 정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동일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질문이 알려줄 거고 그 질문에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 안에 동일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동일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문제, 이 질문이 정답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질문에서 avoid가 advise not to book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우리 아까 호텔이죠. 호텔이란 단어는 2번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과 2번, 3번에서 2번 지문으로 가야 했던 연계 지문의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키워드를 못 찾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질문이 불친절할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번 문제가 질문이 굉장히 불친절하죠. 정의는 아까 1번과 3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요. 아까처럼 avoid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없으니까 바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때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청의 내용이 나오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승낙을 했나 거절을 했나. 근데 쌤 저는 요청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거꾸로 공부법입니다. 자, 질문이 불친절할 때 우리는 단서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 요청을 나타내는 단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would like to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질문에 키워드가 안 보일 때는 정답의 단서 would like to를 꼭 찾으러 가세요. would like to가 없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recommend. 이거와 동일한 건 suggest. 자, 혹은요. need to, want to. 단서의 단어들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죠. 이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요? 질문의 키워드가 보이지 않을 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단서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그걸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93번에 보시면 질문이 불친절하다. 그쵸? 아까 정의는 이메일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문, 1번과 3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연계 지문을 가야 되는데 자, 분명 여기에도 연계 지문에는 동일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단서를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장 1번에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but 하고요. I would like to know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주로 정답의 단서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recommend 또 나오죠. 이 지문에만 정답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지문 여기서부터 요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Leaning toward 내 마음이 기우는 건 지금 이 호텔, BS 호텔이 기우는데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You would recommend. 그러면 아까 3번 지문의 you가 정의였습니다. recommend 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recommend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밑에 suggest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호텔을 추천하는 내용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는 추천한다라는 게 리셉션이지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나타내는 건 뭐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the one you already seem to pref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 one you already you가 아까 1번 질문에서 글을 보낸 사람인 거잖아요. 너가 아까 선호한다 했던 거 이 사람이 뭘 선호한다 했었죠? leaning toward BS 호텔을 선호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lean toward는 마음이 기울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BS 호텔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93번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C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 키워드는 제안, 추천, 그게 요청이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3번에서 해줬습니다. 이 전략들은 다른 어떤 문제집에도 무조건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전략을 접근하는 방법이 대부분은 거의 공통된 공식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불친절할 경우에는 거꾸로 공부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단서를 꼭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요, 이 단서를 따로 외울 거예요. 단서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거 요 3가지. 다음 문제 푸실 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